안녕하세요. 본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오늘은 인문학에 대해서 한번 제가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냥 저희가 재무설계 회사다 보니까 일반적인 인문학보다도 우리나라의 부촌의 역사와 미래 이런 주제로 해서 인문학을 여기에 접목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부촌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해 왔고 또 어떤 지역이 이제 부촌으로 또 올랐고 이런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해 볼 겁니다. 저도 이제 미리 이제 자료를 한번 봤는데 아주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이 우리나라 부촌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는 강원영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정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인문학도 얘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나라 부동산, 부촌의 얘기를 또 들으면서 아주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촌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해주실까요? 제가 이번에 이제 부촌이라는 것과 인문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네. 이거를 좀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부동산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산이 양극화되고 있고 부동산도 예외가 아닌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 안정기라고도 볼 수 있고 세태기라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위기를 좀 기회로 삼고 부촌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해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해서 부동산과 인문학을 접목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인문학이라는 게 원래 삶에 대한 통찰력과 해안을 가지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부동산하고 접목을 시켜서 부동산을 보는 그런 해안을 가질 수 있게 제가 이번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보통 부촌이라고 하면은 셀럽들이 사는 동네나 정재계 인사들이 사는 동네, 아니면 초고가 주택, 공시지가가 높은 동네, 아니면은 상위 1%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만의 부촌은 어떤 부촌일까라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연도별로 이렇게 부촌이 조금 이렇게 흐름이 있었는데 네. 먼저 70년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역동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잖아요. 그만큼 부촌의 역사도 굉장히 10년을 주기로 변동을 해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1970년대부터 지금 2020년대까지 10년을 주기로 해서 부촌의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1970년대는 먼저 성북동과 평창동의 시기인데요. 최근에 블랙핑크의 리사가 성북동에 주택을 매입을 해서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리사가 매입한 집은 신격구 롯데그룹 회장의 외손녀죠. 장선윤 뉴욕 팰리스 전무가 거주를 하고 있던 집이었는데요. 이 장선윤 전무가 2014년에 여기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주택을 신축을 해서 한 6년 정도를 거주를 하다가 2022년에 리사에게 75억에 매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리사가 주택을 매입을 하니까 리사가 롯데그룹의 며느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뜬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성북동 하면은 보통 정재계 인사들이나 회장님들이 사는 동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그 가수인 블랙핑크 멤버가 매입을 했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돌기도 좀 했었죠. 예. 그리고 성북동 하면은 아주 수많은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던 기생충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영화에 나왔던 성북동의 배경인데 굉장히 경사가 심한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근데 성북동 주택들은 이렇게 경사가 심한 만큼 거의 모든 주택들의 조망권이 굉장히 뛰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사가 심해도 여기 사시는 분들은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시고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서울에서 눈이 오면 가장 먼저 치우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북동이고요. 예. 그리고 또 경사가 많이 심한 곳들은 바닥에 열선을 깔아놨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도 하고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그 기생충에 나왔던 주택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성북동에 지어진 건 아니고 전주에 있는 종합영화 촬영소에서 이제 세트로 지어진 건데 지금은 해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동산 쪽에 좀 있었는데 그때 성북동에
답사를 많이 갔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북동 주택들은 이렇게 다 높은 담벼락에 이렇게 넓은 잔디 정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석조산과 소나무들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2층 단독 주택의 형태를 하고 있고, 이렇게 경사를 활용해서 안에 들어가면 또 3, 4층 정도 되는 주택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성북동은 어원이 말 그대로 성북이잖아요. 그래서 한양 도성의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외곽 지역이었기 때문에 과수원과 밭이었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삼청터널하고 북악산길이 개통이 되면서 도심과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급속하게 발전이 되는데요. 이때 자연이 좀 훼손이 되면서 급속한 발전을 비판했던 한편의 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인데요. 기억납니다. 예. 대표님도 잘 아실 것 같으신데, 바로 김강섭 시인이 1968년도에 발표했던 시예요. 여기 마지막 연을 보시면, 사랑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라는 문장이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급속하게 경제 발전이 되면서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개발되면서 훼손된 거를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네요. 성북동 하면은 부촌인데, 성북동의 부촌 중에서도 부촌이 있어요. 바로 성북동 330 번지거든요. 여기는 1960년대 풍치집으로 지정이 되면서 대사관들이 이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정재계 인사들이나 고위 관료들이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돼요. 풍치지구라는 것은 경관이 수려한 곳을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막기 위해서 지정을 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90%, 그리고 일정 규모 이하의 대지에서는 신축을 할 수 없게 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당이 넓고 대지가 넓은 그런 고급 주택 단지가 형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성북동의 요지의 땅에 바로 옆에 또 길상사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대지 면적이 한 7,00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길상사와 관련된 또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바로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인데요. 여기 이 시 나타샤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한때 백석 시인의 여자친구였었죠. 김영환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요. 이 김영환이라는 기생이 이 길상사 자리에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운영을 했었어요. 이게 과거 7, 80년대 시절에 3대 요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자산을 축적을 했었죠. 이 김영환이라는 기생이. 그러다가 1995년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시집을 읽게 되죠. 그러면서 그 책을 읽고 아주 큰 감화를 받아가지고 법정 스님에게 이 대원각의 대지와 건물 일체를 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세로 여기가 거의 1,000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간의 세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생 모은 자산을 시주를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김영환이 굉장히 감동적인 문장을 남기죠. 바로 나의 수백억 자산이 백석의 시 한 줄보다 못하다라는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 들어도 저도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근데 이제 성북동은 지금도 대사관이 한 40여 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살인미술관이죠. 간송미술관도 여기에 있고, 고급 레스토랑이나 카페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부촌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이 진짜 많이 살고 있네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70년대는 그렇게 성북동의 시대였다. 그리고 80년대는 어떻습니까? 80년대는 이제 이태원동, 한남동의 시대로 넘어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역사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한남동 하면은 방시혁, 최근에 가장 잘 나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방시혁 의장의 국내 집이 여기 바로 한남동에 있는데, 한남동에 있는 장학파르크 한남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고급 빌라예요. 준공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한강이 이렇게 쫙 내려다 보이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 80평대에 지금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현재 시세가 한 130억 정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태원동에는 우리나라 국내 최고가 단독 주택이 있기도 한데요. 바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자택이고, 2023년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280억 3천만 원인데요. 이게 2016년 이후로 8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동, 한남동 하면 이렇게 화려한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화려한
뒤에 또 숨겨진 과거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태원동 일대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바로 공동묘지였다는 건데요. 과거 사대문 안에는 개인묘지 설치를 금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대문 바깥으로 동쪽으로는 이태원동 보강동,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현동 일대에 개인묘 설치를 했었고요. 일제시대에는 이 이태원동 51만 평 정도 부지에 정식으로 공동묘지로 지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유관순의 묘도 이곳에 이제 있었는데요. 택지 조성을 위해서 그 묘지 이장을 하는 과정에서 허무하게 유실이 되고 맙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유해를 못 찾았고요. 지금 이렇게 이태원동에는 추모비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80년대 알아봤고 90년대는 이제 네. 강남으로 넘어오네요. 네, 강북에서 네네. 성북동과 한남동 네. 짓고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압구정과 반구정 네. 이렇게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70년대 급속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인구도 또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강북에 있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강남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영동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강북에 있는 유명한 학교들을 이전을 시키면서 인구를 분산시키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남의 부촌 1번지는 단연 압구정이죠. 예. 압구정은 한강변 입지이기도 하고요. 압구정에 이제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던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현대 1차부터 7차, 그리고 한양 아파트, 미성 아파트 등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이 이 압구정동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압구정 현대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앞에서 아직도 소로 밭을 갈고 있죠. 예, 굉장히 좀 모순적인 사진이기도 한데요. 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는 또 정주영 회장님의 애환이 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예, 당시에 이제 현대 아파트는 당시 경부고속도로나 그 소양강 다목적 댐 등 우리나라 토목공사를 이끌었던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시도한 아파트 사업인데요. 당시 이제 통이 크신 정주영 회장님은 무슨 째째하게 아파트 사업을 하냐라고 해서 반대를 하셨었는데, 당시 이 현대건설의 부장이셨던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이분이 우리도 아파트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가지고 이 현대 아파트를 최초로 시작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1978년에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이 정주영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당시 현대산업개발의 사장이었던 정몽구, 지금 이 현대차그룹 명예회장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구속을 당하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서 천하의 정주영 회장님도 아드님이 구속되는 걸 보고 굉장히 현대아파트 건설을 후회했다고도 합니다. 예. 이 압구정은 원래 정자의 이름이죠. 지금은 압구정 정자가 남아있지는 않아서 겸재정선의 압구정도를 보면은 당시 압구정의 모습을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압구정도 보시면은 한강 남쪽에 이렇게 높이 솟아오른 언덕 위에 정자가 하나 있죠. 마루 주변으로 난간을 두르고 당시에 소박했던 일반 정자하고는 달리 굉장히 규모도 크고 화려했던 정자였다는 걸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구정에서 보면은 발밑으로는 이제 유유히 한강이 흐르고 이렇게 북쪽으로는 북한산과 수리산, 도봉산 같은 게 보이고요. 남쪽으로는 관악산과 청계산이 이렇게 두루 보이는 뛰어난 터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의 사신들이 오면은 지금의 홍대나 명동처럼 우리나라에서 꼭 들르고 싶어하는 명소로 이 압구정을 꼽았다고도 합니다. 당시 핫플레이스였네요. 네, 당시 핫플이었죠. 네. 그래서 압구정은 이제 조선시대 세조 때의 건신이었던 한명회의 이제 정자였는데요. 한명회는 벼슬을 버리고 강가에 살면서 갈매기와 친하게 지낸다라는 뜻의 압구를 호로 삼았었어요. 근데, 당시 한명회 실제 생활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이것을 지나가던 유생들이 좀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압이 원래 가까이 할 압이라는 한자인데, 이게 속뜻을 보면은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를 그냥 아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명희의 그런 오만함이 담겨있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압구정을 짓고 나서 여기에 많이 놀러 오던 갈매기들이
놀러 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또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거는 반구정이랑 좀 이렇게 대비가 되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반구정은 조선시대 명제상이었던 황해가 했던 정자였는데요. 지금도 임진강변에 있어요. 잘 보존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반은 두 존재가 아주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아껴주고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압구정과 반구정은 한 글자 차이인데도 그 속뜻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고요. 지금도 압구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반구정은 지금도 관광 명소로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에게 좀 남겨주는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구정은 지금 사라지고 압구정 현대 5차 아파트 72동과 74동 사이에 이렇게 표지석만 남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신통 기획으로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50층 재건축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로 명맥을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강은영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